자, 13장 딥러닝 기반 텍스트 처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RNN 계열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은 시계열 데이터를 RNN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문제하고 분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문장 생성을 다뤘는데, 이번 시간에는 RNN 네트워크 2개를 이용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RNN을 이용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 개요입니다. 학습 목표는 RNN의 인코더와 디코더 각각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자. 이 RNN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RNN 응용의 매니-투-매니, 즉 다대다 구조입니다. 이 다대다 구조는 객체명 인식이라든가 품사 태깅 이런 데 이제 할 수도 있고, 기계 번역, 이번 시간에 다룰 주 내용이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는 2개의 RNN을 연결해서 사용한다. 주로 이제 문장의 길이가, 출력의 길이가, 문장의 입력과 출력의 길이가 다를 경우 사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오늘 다룬 텍스트 번역, 즉 입력 문장이 영어일 때 한글 문장이 길이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매니-투-매니 중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RNN 시계열의 히든 스테이트, 즉 메모리가 업데이트 되는 그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를 영어로는 SEQ2, SEQ 이렇게 쓰고, 응용되는 분야는 챗봇, 기계 번역, 텍스트 요약, 스피치 투 텍스트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계 번역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여러 프랑스어로 할 수도 있고 한글로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출력할 때, 시퀀스 투 시퀀스 내부 구조가 예를 들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나는 학생이다, 한글로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출력해도 되죠.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는 모델이 기계 번역,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거죠. 이 기계 번역의 모델을 자세히 보면은 I am a student 4개의 단어가 들어가서 컴퓨터가 이거를 인식을 하고 RNN 모델로 인식을 하고, 각각에 들어온 단어들을 물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워드 임베딩을 해야 되겠죠. 워드 임베딩을 한 정보들이 RNN 메모리의 기억, 초기의 임의의 상태에서 메모리가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돼서 출력돼서 나온 업데이트된 메모리가 있을 거고요. 그 메모리를 특별하게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메모리가 디코더,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출력할 때, 이전에 여기서는 랜덤하게 시작했지만은 이 디코더에서는 이 컨텍스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컨텍스트가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컨텍스트가 이 인코더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이 컨텍스트가 갖고 있고, 이거를 디코더로 넘겨주는 RNN 메모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RNN의 메모리 스테이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이 컨텍스트가 정말 퀄리티가 좋은가? 긴 기억 책을 읽었을 때 150페이지나 되는 그 많은 분량을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데, 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가 다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가? long term dependence, 장기 기억이죠. 장기 기억도 이 컨텍스트가 다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란 인코더는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받은 뒤에 이 모든 단어 정보들을 압축해서 만든 벡터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인코더 컨텍스트로 디코더로 전송한다. 디코더는 컨텍스트로 정보를 받아서 번역된 단어를 순차적으로 출력한다. 아까 예제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는 간단하게 이렇게 벡터로 표시가 되죠. 왜냐? 이게 RNN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도입한 기억 상태라는 거죠. 기억 상태, 영어로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표시하는 것은 뉴런이고, 뉴런 4개가 있다를 이렇게 4개의 벡터로 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전혀 RNN의 스테이트하고 컨텍스트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똑같은 모델이 됩니다. 근데 실제 현업에서 시퀀스 모델이라든가 텍스트를 다루면은 이 컨텍스트 벡터 길이는 보통 뭐 256이라든가 128이라든가 아니면 크면은 512 이렇게 긴 컨텍스트 벡터를 갖고 사용을 합니다. 이 벡터의 길이는 나중에 임베딩 할 때 이 단어를, 텍스트를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벡터로, 워드 벡터로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로 바꿔주는 임베딩 랭스, 임베딩 길이하고 같은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RNN 구조 그 예제를 보는데, I am a student. SOS는 start of sentence, 특별 토큰인데 문장의 시작이다. 그리고 나는 학생이다. 그랬을 때 인코더가 요게 각 시간마다 RN 네트워크에서 요거는 T, 시간 이퀄 1, 시간 이퀄 2, 시간 이퀄 3, 시간 이퀄 4, T 이퀄 5, T 이퀄 6, T 이퀄 7, T 이퀄 8 이렇게 이제 시간마다 진행되는데, 각 시간마다 RNN 혹은 LSTM 레이어가 있겠죠. 이 LSTM에서는 메모리, 히든 스테이트가 하나 있고 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셀 스테이트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히든 스테이트만 하는데, 초기에는 랜덤 혹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값을 하다가 요 인풋의 i를 임베딩 된 벡터로 치환된 숫자가 들어와서 요 히든 스테이트의 랜덤한 메모리하고 결합해서 업데이트 된 게 전달되고, 또 업데이트가 전달된 게 여기서 나온 게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는 요 업데이트된 요 메모리에
여러 번 업데이트된 크기하고 같은 크기라는 거죠. 그 업데이트된 크기가 이 LSTM 레이어에 원래는 랜덤으로 되어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랜덤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보를 갖고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델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만 보더라도 RNN 네트워크, LSTM 네트워크이고 이것도 LSTM 네트워크인데 차이는 인코더는 기억을 초기화된 랜덤하게 시작되는 거이지만은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준 정보, 이 컨텍스트라는 이름으로 준 그런 메모리를 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가 얼마만큼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초기 입력은 디코더에서 SOS로 시작되고 SOS가 입력되면은 LSTM 셀을 통해서 등장할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5번에서는 시작했으니까 다음 단어 나는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 이게 훈련 과정이면은 나는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서 나는 학생 이렇게 출력을 하는 교사 학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겠죠. 훈련. 그리고 그 훈련이 트레인 과정이 종료 후에 성능평가, 모델 성능평가할 때는 교사 학습을 하지 않고 예측된 것과 갖고 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와 디코더 내부 구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I am a student인데 I를 임베딩을 한 거죠. 즉, 이 텍스트 am a student를 컴퓨터가 알 수 있게끔 1차원 벡터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고, 이 임베딩 랭스는 보통 뭐 128이라든가 그런 크기를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 임베딩 된 게 여기 들어가는데, 이 예제에서는 임베딩 게 들어갔지만은 이 예제에서는 은익층으로 메모리로 4개의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랜덤한 게 들어가서 처음에 i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합쳐져서 업데이트된 버전이 여기 있을 거고 이때 m에 들어갔었을 때 업데이트 되고 아까 설명했던 게 그대로 이제 되는 거죠. 출력도 임베딩 되는 거 맞고 그래서 start end 특별한 토큰을 갖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RNN이 이번 그 학기에 하반기부터 이제 제 강의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텍스트도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RNN에서 잘 표현이 되고 특히 RNN에서는 로우 데이터에서 있지 않는 이런 은익 스테이트를 도입을 해서 그 스테이트의 뉴런 개수가 4개인 이것도 파라미터이지만은 여기서 4개의 파라미터인 걸 도입을 해서 다음 타임의 입력으로 들어가 주는 거죠. 이게 지금 기준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메모리라고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걸 기억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RNN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런 은익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주어진 시간 t인데 t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은익 상태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즉 책을 읽을 때 1페이지, 300페이지까지 읽는다 그러면 우리의 기억의 크기는 주어져 있는 작은 크기이지만 그 기억에 들어간 정보들은 1페이지 읽을 때하고
150페이지 읽을 때하고 300페이지 읽을 때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물론 조건은 순차적으로 1페이지부터 150페이지, 300페이지까지 이처럼 순차적으로 읽어였을 때만 이게 가능한 그런 스토리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4, 5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디코더 파트에서 여기서 컨텍스트로 입력을 받는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SOS 토큰을 시작해서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RNN 셀이고 각 셀마다 각 타입마다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출력을 각 셀마다, 그렇죠? return sequence equal true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각 타입마다 출력을 하는데, 이 출력된 거를 1차원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dense layer로 만들어주고, 특별하게 여기서는 뭐 그 2차원 CNN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dense layer만 넣으면 충분하고, 만약에 CNN 레이어가 있다 그러면 플래튼 레이어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프트맥스를 넣는데, 이 소프트맥스는 나는 학생입니다 하듯이 이 단어 어떤 백이 있는데, 단어가 나는 학생입니다, 너는 선생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갖는 고유 넘버가 있어요. 1, 2, 3, 4해서 이 번호가 3000개다 그러면은 나는 학생, 이게 3000개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써서 이 경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3000개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3000개 중에 하나를, 물론 3000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단어 같은 경우는 10만 개 단어, 10만 개 중에 하나, 굉장히 어려운 거를 찾아내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넣어서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기계 번역이 되는 거죠. 이게 RNN 기반의 언어 모델에 작동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RNN 모델의 가장 큰 문제 혹은 한계점, 어려운 점은 이 컨텍스트가 정보 저장 능력이 한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긴 문장, 장기 기억이 있는, 굉장히 긴 기억을 갖고 있는 그런 거에서는 얘가 오래된 기억들은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그 문맥의 병목 현상이 이 컨텍스트에 일어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퀀스 모델의 한계를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 전체의 인코더 파트에서 오는 거를 그 병목 현상을 주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한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컨텍스트들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거를 추출해내는 그런 어텐션 기반의 컨텍스트를, 여러 컨텍스트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어텐션 모델입니다. 그거는 이 수업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소개하고 이제 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EQ 모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어텐션 기반 모델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중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마찬가지 단어를 번역하는 거죠. 즉 입력 단어가 영어로 Are you very big?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컨텍스트, 즉 메모리가 여기서는 랜덤을 시작해서 업데이트되고 업데이트 된 게 여기서 업데이트 됐는데 이거를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자리로 표시한다 그러면 0.1, 마이너스 0.2 이런 그 숫자로 표시가 되는데, 얘가 다음 단어에 들어가는 건데, 이 컨텍스트가 요 인코더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서 요 길이가 적당한가 혹은 충분히 인코더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가, 그런 거의 측면에서는 얘는 한계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컨텍스트를 만들어주고 모든 컨텍스트를 연결하는 시계열성을 없애버려요. 시계열성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컨텍스트들끼리의 가중치 중요도를 계산을 해서 이 컨텍스트가 U가 여기에 가장 기여가 크고 여기서는 vary가 가장 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모델도 가능한데 이게 어텐션 기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이고, 이 컨텍스트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여러 개 컨텍스트들을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골라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NN 모델은 롱쇼텀 메모리가 긴 시퀀스를 지금까지는 잘 다뤄왔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긴 시퀀스를 롱쇼텀 메모리만 갖고는 안 되고 트렁케이티드 백프로파게이션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얼 시퀀셜한 계산이기 때문에 시퀀셜한 컴퓨테이션, 즉 패러럴 컴퓨테이션이 안 돼요. GPU는 패러럴 컴퓨팅이 필요한 하이 스루프 컴퓨팅,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 적합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시퀀셜한 계산보다는 패러럴 컴퓨테이션이 더 적합하지만은 RNN, LSTM은 LSTM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는 컨텍스트가 시퀀셜한 개념이어서 거기서 바틀렉이 생기는 거예요. 즉 패러럴 컴퓨테이션하고는 인코더, 디코더는 궁합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으로 모든 타임마다 컨텍스트를 계산할 수 있게끔, 여기서는 타임 디펜던스를 없애버린 게 어텐션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많은 메모리하고 GPU 컴퓨팅 리소스가 제공하는 그런 큰 계산들이 이제 가능해서 언어 모델 기반 트랜스포머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의 모델의 어텐션 기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챗 GPT의 T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인 거고, 채팅은 아까 말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컨텍스트를 계산하는 거를 어텐션 모델로 바꿔준 게 트랜스포머 모델인 거고, 언어 모델은 굉장히 언어가 크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사전 학습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다루는 거고, 제너레이티브한 생산형 좀 이렇게 지난주에 했던 셰익스피어 노벨을 소설을 생산하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기술이 들어간 게 이제 챗 GTP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기반 채팅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데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는 거죠. 근데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한계점인 컨텍스트의 제한점을 극복하는 어텐션 모델을 사용을 한 것이 챗GPT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돌아가서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계 신경 번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코더는 이번은 거꾸로 나는 너를 사랑해. 한글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I love you가 이제 나오는 디코더, 이런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만드는 절차는 뭐 이렇게 텐서플로우에서 모델 시퀀스하게 레이어로 층으로 쌓으면 되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눕혔지만은 세워서 봤으니까 이렇게 인풋 단어가 이렇게 있겠고, 각 단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든가 이런 단어, 이쪽 방향이 시간 방향이라는 거죠. 요 언어의 시계열성이 유지가 되는, 그러면은 요 단어들을 우리가 컴퓨터가 알 수 있듯이 임베딩을 해주는 거죠. 임베딩, 즉 센텐스, 문장에 있는 단어가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센텐스라는 거죠. 요 길이가, 문장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300이다. 한 문장이 300개, 300단어로 되어 있다. 시간에 대해서는 300개 단어가 있는데, 요 임베딩 하는 각각은 나는 128차원으로 1차원 벡터로 만들었다. 워드 투 백 써서.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는 시간에 대해서는 300개의 입력이 있을 거고, 각 단어는 128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죠. 즉 데이터가 이렇게, 요게 시간 방향이라 그러면 이게 300개고 요거는 128개.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나는 그 영화를 봤는데 뭐 주인공이 연기도 잘하고 관객도 호응도 좋고 해서 결과 라벨은 파지티브를 주는, 즉 데이터 크기가 2차원 데이터라는 거죠. 이 문장에. 이거는 마치 우리가 글자의 2차원 그림에 있는 8. 요 데이터가 8이고 요 라벨은 8. 여기서는 라벨은 파지티브 1로 세팅했었죠. 즉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의 텍스트 한 문장을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미지 데이터하고 구분을 못하더라, 똑같더라, 유사하게 다룰 수 있더라.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지를 우리가 RNN으로 다룰 수도 있고, 물론 LSTM으로 다룰 수 있고, CNN으로 다룰 수 있고, 텍스트도 RNN, LSTM, CNN으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는 CNN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미지처럼 보이니까 이 CNN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인풋하고 임베딩 됐으니까 인코더 모델은 이거를 각각의 RNN 모델 내부에 RNN 모델이 들어가 있는 파트가 인코더 파트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가 컨텍스트 벡터고, 다시 얘가 이렇게 RNN 혹은 LSTM으로 들어가겠죠. 거기서 나오는 출력이 이제 디코더 모델인 거고, 여기서는 I am a student 이런 출력이 되는, 물론 그 사이에 출력될 때 댄스 레이어를 넣는다고 했고, 댄스 레이어에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해서 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소프트맥스로 푸는 분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했던 모든 것을 쭉 다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말씀드릴 예제는 기계 번역에 사용되는 데이터 사이트, 여기에서 코리아 잉글리시 집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 사이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코리아 잉글리시 그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 케라스를 이용해서 풀면은 되고, 모델은 시퀀셜 하는 거고, 레이어는 덴스 레이어, LSTM, 임베딩, 리핏 벡터라고 있는데 이거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토커나이저를 사용할 거고, 뭐 패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별로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리드 데이터 할 때 영어, 한국어 문장 쌍이 텍스트 파일을 사용을 하고 아래 정의된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 읽을 때 RT는 텍스트고 T는 텍스트 형식으로 있겠다라는 거예요. read text 있었는데 고점, 가점 이런 점들이 하이점, 안녕점 이런 게 있었는데 점들이 없는 단어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글 펴고는 가, 하이는 안녕, 러는 뛰어 이런 단어들이 5.86개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문자로 이제 만들었더니 이게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소문자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해보는데 이 단어 각 문장의 길이를 리스트로 채워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 본 거예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어서 10개 정도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는 15개 정도 단어, 즉 한글 문장의 최대 길이는 15고 영어 문장의 최대 길이는 좀 더 20까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정수 시퀀스로 변환을 하고 모든 시퀀스 길이를 이렇게 패딩을 통해서 0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토커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영어 단어의 맥시멈을 20이고 20보다 적은 것은 토큰 패딩을 통해서 0으로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글 토큰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영어 어휘 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길이로 문장 시퀀스를 만드는 함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인코딩할 차례예요. 문장의 최대 길이에 맞게끔 시퀀스 패딩을 합니다. 한국어 문장을 입력 시퀀스로 영어 문장을 출력 시퀀스, 즉 디코더 파트로 인코딩을 하게 되고 훈련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모두 진행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를 시퀀스로 만들고 이제 패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훈련 X, Y, 테스트 X, Y에 대해서 각각 한글, 영어 다 해주고 훈련할 때 요 테스트 트레인 스플릿 머신러닝 SK러닝에서 제공하는 훈련과 테스트 셋을 8대2로 이렇게 나눠서
훈련용 데이터 크기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4,700개, 테스트는 1,700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유닛을 64로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델 훈련을 하는데 훈련용 XY 리쉐입해서 들어가고 epoch를 50 정도 굉장히 길게 과적합의 증거라고 볼 수.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RNN에 스테이트가 있는데,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컨텍스트가 되는 거고, 이 컨텍스트가 C코더의 인코더 파트의 정보를 모두 담아서 디코더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LSTM 예제로 LSTM을 이용해서 인코더, 디코더의 기계 번역인 시퀀스 투 시퀀스 영어를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거를 케라스 코드로 테스트를 해 봤고, 정확도가 75%로 높진 않지만은 밸리데이션하고 훈련용 정확도를 비교해 봤었을 때는 계산은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75% 정확도가 이게 정확도인데 액큐러스인데 75% 정도인데 이게 왜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다 그러면은 모델을 좀 더 강화한다든가 좀 더 데이터를 정확히 얻어서 다시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의 초점은 시계열 데이터인 텍스트 데이터도 거의 그 시계열처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LSTM 모델로 다루는데 인코더 파트하고 디코더 파트를 연결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통해 기계 번역 모델을 만들어 봤었고, 케라스를 이용한 텐서플로를 이용한 모델의 정확도를 봤었을 때는 합리적으로 괜찮은 정도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찍 끝났지만은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